제가 특허도 받은 게 있어요. 그 컵순댓국. 뜨거운 물만 부으면 순댓국이 되는. 제 인스타그램에도 이미지도 있고. 안녕하세요. 장사 26년 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순댓국 제조 공장을 어떻게 만들게 됐고, 그 만드는 과정, 그리고 또 최근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제가 또 어떤 쪽으로 이 돌파구를 찾을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시작해 보시죠. 어머니랑 계속 장사를 하다가 우연찮게 친한 선배 형이랑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우리 거 김치나 깍두기 이런 거 만들어서 인터넷에 팔면 괜찮겠다 하던 얘기가 갑자기 이제 순댓국 제조 공장 얘기로 된 거예요. 그게 2013년도 초쯤 얘기인데요. 그래서 순댓국 제조 공장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카페 쪽에 식품 제조 관련한 그런 카페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입을 해서 좀 기초 정보를 좀 모으다 보고 하다 보니까 매물이 하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일산에 소재하고 있는 데인데, 거기에 가보니까 우리 거를 충분히 하면 되겠더라고요. 거기는 곰탕을 만들던 공장이었는데 한 60평 정도 되는 규모였고, 솥은 한 6개 정도, 이렇게 250인분짜리 6개 정도 가마솥이 걸려있던 그런 이제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인수를 하기로 하고, 초반에 거기서 일을 좀 배우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하는지 하고, 그리고 거기 이제 사장님이 관련 법규나 이런 허가증 이런 거를 이제 인수인계를 해주는 과정에서 제가 배우고, 2013년 9월에 순댓국을 첫 출시를 하게 됩니다. 제 목표는 본점의 맛에 한 80% 정도 내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초반에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점 그대로 하면서도 계속 여러 시도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맛이 났다 싶어서 출시를 하고 첫 판매를 했는데, 처음 판매한 데가 G마켓에서 행사를 했어요. 저희가 초반에 준비한 물량이 한 5인분 세트 뭐 한 500세트 정도 나갈 거라 생각했는데, 00시부터 시작한 행사가 오전 9시 정도 되니까 벌써 뭐 1000몇백 세트 이렇게 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처음 출시했을 때부터 굉장히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강남에 유명한 그 순댓국 맛집이 뭐 인터넷 판매를 시작을 했다, 막 이런 게 좀 이슈가 되면서 여러 군데에서 좀 제안이 많이 오기도 했어요. 그 곰탕을 만들던 사장님 제조 공장은 안 하고 유통 쪽으로 하실 때 저희 거를 이제 직접 팔아 주셨는데, 그러다가 제가 매장도 몇 개 내고 이러다 다시 저희가 직접 판매를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들어간 데들이 판매몰들을 더 많이 들어가게 됐죠. 뭐 11번가라든지 뭐 위메프라든지 뭐 티몬이라든지 그런 데를 막 들어갔는데, 엄청나게 막 전화들이 많이 왔어요. 그 위메프나 이런 데서 본사 쪽에서 행사 제안을 하면서 막 정말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면서 행사를 많이 지원을 해주면서 2015년 이제 초부터 한 2016년, 17년 이럴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물건이 맨날 없어서 막 못 팔 정도로, 그리고 행사 한번 하면 택배도 잘 못 보내가지고 막 며칠 동안 보내고 막 그랬었습니다. 공장이 이제 60평 정도밖에 안 되고, 뭐 냉동고도 너무 작고 생산량도 너무 작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게다가 또 우리 건물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자가 공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죠. 하면서 한 2015년부터 이제 계속 알아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 충북 증평에 이제 산단을 분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양을 받아가지고 뭐 공사를 하면서 막 우여곡절이 엄청 많았는데요. 그 와중에도 저는 이제 계속 마케팅 쪽으로 이제 신경을 쓰면서 뭐 정말 많은 걸 했어요. SNS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제가 계정을 만들어서 지금도 남순남순댓국 인스타그램 있는데, 지금 거기에 게시물이 한 2000개 정도 가까이 있는데, 한동안은 제가 매일같이 사진을 하나씩 계속 올렸어요. 요즘에는 제가 좀 이제 뜸한데 한참 동안 그거를 정말 열심히 했죠. 그러면서 페이스북도 같이 하고, 그리고 2017년도에는 유튜브 채널도, 사실 남순남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를 안 하고 이 사업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가 어떤 유튜브 채널을 만들면서 사업적인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또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이런 거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유튜브 채널을 이제 변경을 한 건데요. SNS에서 1년에 그런 마케팅 활동했던 거, 뭐 리그램 이벤트라든지, 리그램 이벤트는 뭔지 아시죠? 저희 거 사진 올려서 그거를 똑같이 이제 퍼가게 하시고 하면 순댓국 보내드리고, 그분들이 또 후기를 남겨주시고 막 이런 식으로 최근에도 지금 7월 달에도 한번 했는데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 거를 또 많이 알렸고, 그리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키워드 검색을 하면 나오는 거, 그 키워드 광고라고 하는데 다 있어요. 뭐 G마켓, 옥션 11번가, 네이버 이런 데서도 다 키워드 광고를 하는데, 그런 것들도 저는 그냥 기본적인 뭐 순댓국, 즉석식품 뭐 이런 쪽으로만 한 게 아니라 맛있는 순댓국, 뭐 순댓국 추천, 뭐 점심 메뉴 추천, 캠핑 음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키워드를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1500개 정도를 만들어서, 그래서 키워드 광고도 정말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소비자층을 좀 두껍게 만들었죠. 주 소비자층이 30대에서 40대, 50대 초반 정도까지 되시는 그 구간에 특히 이제 주부분들, 마케팅 측면에서 이 분들을 타겟팅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그 주부님들한테 타겟팅을 하면서 재구매로 이어질 수 있게끔, 제가 항상 말하지만 단골 손님을 만들 수 있게끔 그런 과정을 계속 만든 거예요. 재구매 시 쿠폰을 드려도 조금 더 할인율을 드린다든지, 뭐 재구매 시 뭐를 더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부님들 타겟팅을 잡았죠. 제가 2013년도부터 출시를 해서 여태까지 팔린 게, 저희 냉동수육 그게 대략 한 200만 개 정도 이상은 팔린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제조 공장을 좀 무리하게 해서 만들었지만 신제품 메뉴들이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게 굉장히 많아요. 저희 거 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특허도 받은 게 있어요. 그 컵순댓국, 뜨거운 물만 부으면 순댓국이 되는, 저희 인스타그램에도 이미지도 있고 남순남 채널에도 있는데, 그거를 동결건조로 이제 상온 유통을 하려고 처음에 개발을 했는데, 개발을 하다 보니까 동결건조라는 게 수분을 완전히 다 빨아들인 상태에서 동결을 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수분이 97% 이상 날아가요. 다시 수분을 머금었을 때 복원이 되면서, 이게 원래 우주식량용으로 개발이 됐던 건데, 최근에는 뭐 야채칩이라든지 뭐 과일 그런 동결건조 이런 게 많아요. 저희 것도 해보니까 특히 곱창이 물을 부었을 때, 씹었을 때 복원이 안 되더라고요. 거의 뭐 타이어 씹는 느낌처럼 그렇게 나버리더라고요. 변경한 게, 그러면 아주 신선하게 냉장으로 가자. 그래서 냉장으로 했는데 유통기한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편의점 납품도 확정까지 갔다가 유통기한이 너무 짧은 바람에 저희가 컵순댓국도 납품을 못하고, 또 뭐 순댓국 말고도 족발이라든지 곱창볶음, 뭐 순대볶음, 그런 메뉴들을 연달아서 계속 출시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 와중에 뭐 투자라든지 이런 거 유치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금이, 여력이 없어지다 보니까 엄청 어려워지게 됐죠. 식품 사업이 엄청 어려워요. 왜냐면 관련 법규도 엄청 까다롭고, 1년에 단속이나 이런 점검 이런 게 제일 많이 왔을 때가 한 6번 이상 온 적도 있어요. 불시에 오는 게 뭐 식약처, 그리고 구청, 뭐 사법경찰부터 해가지고, 식품법은 더 까다로워져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입으로 먹는 거니까 엄청 까다롭죠. 식품법부터 시작해서 산업안전법부터 해가지고 소방법도 해서 폐수법부터 해서 식품 제조는 안 걸리는 게 없을 정도로 제작이나 지켜야 될 법규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어떤 국류잖아요. 순댓국에서만 경쟁을 하면 나름대로 자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 제가 냉동 순댓국을 낼 때 다 원팩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물도 같이 얼리고 건더기도 얼린 거. 그래서 소매용으로는 한 2가지 정도밖에 없었는데, 2013년도에 저희는 낼 때는 국물 따로 건더기 따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물을 400g, 건더기는 220g 이렇게 했던 게, 그거를 정확하게 똑같이 그 구성까지 카피한 업체들도 많아요. 국물 400g에 건더기 220g. 그 220g은 왜 220g이냐면 200g 넣었더니 조금 살짝 아쉬운 거예요, 제 느낌에. 그래서 10%를 더 넣자 해서 200에 10%에서 220g이 된 건데, 그거를 그 그람수까지 따라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실 순댓국 쪽에서만 경쟁을 하면 나름대로 자신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든 국이랑 사실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순댓국은 약간 기호식품이거든요, 아직도.
순댓국 안 드시는 분들도 있고 한 번도 안 드셔봤다는 분들도 제가 꽤나 많이 봤어요. 연세도 지긋하신 분인데 순댓국을 한 번도 안 드셔봤다는 분들. 대표적으로 그 경쟁을 해야 되는 게 뭐 육개장, 그죠? 인터넷에 육개장 한번 쳐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곰탕, 뭐 미역국, 뭐 그죠? 뭐 황태해장국, 뭐 추어탕, 요즘 감자탕 이런 국들이랑 다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오프라인 쪽 뭐 슈퍼라든지 뭐 이런 데들도 많이 납품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2017년도에는 농협 양재 하나로마트도 들어가고 고양 하나로마트도 들어가고 뭐 롯데 슈퍼도 들어가면서 점차적으로 이런 오프라인 매장을 확대를 하려고 하는 그 와중에 제 충북 증평 공장이 완공이 되면서 자금 압박이 되고 거의 디폴트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준비했던 거 그리고 조금씩 뚫었던 게 다 한 번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납품했던 그 납품처들이나 이런 데서 재계약이 못하면서 저희 스스로도 뭐 신제품이나 이런 것도 못 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한순간에 그냥 확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한 2019년부터 지금 한 2년 동안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그런 이유가 많이 있는 거죠. 가장 힘든 점이 뭐냐면 보유자금, 유보금이 없다 보니까 한 달만 매출이 빠지면 그거를 다시 복구를 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공장 규모가 예전 일산에서 공장에 비해서 건물 면적만 해도 한 8배 정도가 더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 전기비만 해도 옛날에 비해서 한 5배 더 나오고 뭐 내지도 않았던 뭐 폐수 처리비부터 시작해서 이런 고정 관리비 같은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신제품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이렇게 했으면 확장 제품을 많이 했으면 서로 이렇게 묶어서 팔거나 이런 식으로 제품끼리 시너지가 날 수 있게 할 수 있었으면 그나마 좀 선방을 했겠지만 그냥 계속 순댓국 하나다 가다 보니까 매출 자체가 크게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공장 규모는 커지고 고정비는 많이 나오지 매출은 거의 그 수준에서 이렇게 나오다가 한 달 정도만 조금만 안 되면 또 갑자기 어려워지지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 돼 버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거 순댓국 먹어봐도 맛있어요. 맛있고 막 우리는 뭐 마늘을 쓰더라도 진짜 국내산 마늘 이렇게 갈아다가 이렇게 파우더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진짜 마늘 갈은 거를 이렇게 넣고 다시다 같은 거 넣는 것도 제일 좋은 거 사다 넣고 이러다 보니까 국물이 아주 특화돼 있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상황이 너무 아쉽지만 지금 상황에서 제가 잘 헤쳐나가야 될 거는 헤쳐나가야 될 거고 하다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분 전화해가지고 우리 거 너무 맛있어요 막 문 닫지 마세요 이런 분들도 계셨고 감사하죠. 지금 이 상황을 이제 헤쳐나가려면 매출이 한 달에 몇 억씩 이상씩 쭉쭉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만들 여력도 안 되는 건 사실이고 최대한 포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좀 뭐를 할 거냐면 처음 인트로 동영상 제 소개 동영상에서 말했던 게 있어요. 우리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중에서도 이제 제품의 좀 상품성이 좋은 거 그런 것들을 찾아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가격에 사실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저는 물건을 판매를 하고 구입을 한다는 거를 내 가장 소중한 돈과 그 물건을 바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트레이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는 게 그 물건이랑 바꿀 때 아깝지 않아야 되거든요. 제가 다른 제품을 리뷰를 통해서나 판매를 시작을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돈이 안 아까울 정도의 그런 물건들을 찾아서 판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카테고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 패션이 될 수도 있고 캠핑용품이 될 수도 있고 인테리어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진짜 괜찮고 생활에 좀 필요도 하고 야 이런 거 이런 가격에 판매를 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정말 나쁠 게 없는 좋은 트레이드겠구나 라는 자신감이 있는 물건들을 좀 소개해서 팔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공장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제품을 잘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공장을 찾아서 OEM을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이제 뭐 40살 초반이고 그래도 사회 경험도 많이 있고 제조 경험도 있고 판매 경험도 있으니까 이 경험을 정말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대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서 남순남순댓국이 부활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일단은
최대한 이거를 포기를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정 대표의 리뷰에서 상품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거 이렇게 보시면 필요하신 거 있으면 구매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또 이 정도로 하고요. 그 제조 과정에서 힘들었던 일이나 재밌었던 일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나중에 한번 얘기하시고 나중에 한번 같이 제가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당분간은 순댓국을 세일이나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판매를 해보고자 해요. 왜냐면 언제 또 어떻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좀 있다 보니까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좌절은 하지 않습니다. 희망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현대 정주영 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죠. 자네가 해봤어? 했던 분이시죠. 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굳건히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엄청 더워요. 밖에 한 5분만 있어도 엄청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 코로나 금방 없어질 거라고 희망을 갖자고요. 예. 그래서 올해 말 내년 초에는 없어져서 정상적인 사회활동 즐거운 여가생활 하면서 행복하게 사시자고요. 네, 자 우리 어떻게 하시죠? 자 웃으면서 합시다. 요렇게. 네, 정표님들 최고. 뿅. 이게 맨날 녹화가 안 됐을까봐 겁나 죽겠어요. 뿅.